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이나요? 네. 네. 일단은 저랑 혜원이가 준비한 쪽 주제는 이커머스 스크립트 ES5랑 ES6 그리고 리액트.js에 대해서 일단은 좀 간략하고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정 좀 어떻게 왜 이걸 쓰는 건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그냥 일단은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서는 이따 마지막쯤에는 코드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예시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크마 스크립트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ES5랑 ES6 혹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뭐 지금은 뭐 ES 2020까지 나오고 2021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ES5랑 ES6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크마 스크립트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넷스케이프를 주축으로 호환성을 위해서 1997년부터 시작된 자바스크립트의 표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저희가 사용을 하는 언어고요. 그 언어에 대한 표준, 이제 규격, 규칙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크마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크마 스크립트에서는 지금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연도별로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ES1, 2, 3는 사실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시대 언어고, 이제 구시대 규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도 있고, 호환성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거랑 잘 아셔야 될 것들은 ES5랑 ES6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이고, ES5, ES6라고도 하지만 이크마 스크립트 2009라고도 하고, 얘는 이크마 스크립트 2015라고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문법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아, 이거는 내가 사용하던 것들인데, 아, 이게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일단은 ES5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ES5는 일단은 배열에 사용하는 함수인 which, map, filter, reduce, sum, every 같은 메소드가 있고,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getter setter도 이제 ES5에서 이제 나타나게 됐고, 스트릭트 모드랑 이제 제이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지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코드에서 사용을 하진 않아서 1번이랑 4번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하나의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에 뭔가를 넣어주려는 것들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포문을 넣고 그 포문에다가 넣어야 되는 인자값들을 i로 받아 가지고 i로 뭐 푸시를 하나씩 하나씩 해 주면서 넣어 주는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은 코드가 되게 한 3-4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배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맵이나 필터, 리듀스, 이거 세 개를 가장 많이 쓰는 메소드인데, 이거 세 개를 통해서 이제 한 줄로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마 은근 생소하실 텐데, 점점 쓰시다 보면은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가셨을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되게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메소드니까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ES5부터, 이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ES5부터 제이슨을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제이슨 형식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ES5는 사실 뭐 통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제 ES6 문법에서 좀 이제 지금 현재 코딩을 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할 때 좀 많이 따라 주셔야 되는 게 ES6예요. 저도 사실 잘 몰랐다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사실 ES6들의 좀 핵심 문법은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렛이랑 const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일단은 렛이랑 const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이미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원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var을 사용을 했죠. var. var 쓰고 뭐 옆에 변수명 쓰고 는 뭐 변수 값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var는 여러분들 쓰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
ES6 문법이 나오기 이전 자료들로 공부를 하셨던 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예제 같은 코드를 봤을 때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전부 다 var을 선언을 하셔 가지고 그걸 그대로 지금 가져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var는 호환은 돼서 코드에 지장은 없는데 let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변수는 let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상수를 콘스트로 사용을 해서 변하지 않는 상수를 콘스트로 선언을 해 주면서 ES6에서는 let이랑 콘스트 키워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인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로우 문법, 화살표 함수를 사용할 때 에로우 문법이 ES6에서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임포트랑 익스포트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ES6, 그러니까 2015년에부터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임포트나 익스포트는 되게 여러분들 당연하게 사용을 하셔서 원래 예전부터 사용이 가능하셨을 하셔 하 뭐야 사용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2015년부터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미스 함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신경 써 줘야 되는 비동기 처리에 관련된 함수인데, 이제 이전에는 ES6 이전에는 프로미스 함수 말고 그 콜백 함수라고 그 setTimeout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비동기 처리에 관한 그거를 해결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되게 그 불편하고 좀 안 좋은 코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시를 들면은 이제 콜백 지옥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하나의 그거를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콜백을 쓰고 그 안에 콜백 쓰고 또 콜백 쓰고 이런 식으로 무한으로 계속 콜백을 쓰게 되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코드가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프로미스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비동기 처리로 이제 같은 맥락으로 ES8, ES8까 8에서는 이제 실제로 저도 많이 쓰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async랑 await 에 관련된 것도 이제 이크마스크립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ES6, ES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한 번쯤 자료를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편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또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이커머스크립트는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는데,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리액트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 리액트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A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이건 또 뭐고 왜 쓰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SPA 프레임워크는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일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 이렇게 궁금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이 SPA를 되게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리액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왜 사용이 되는 건지, 이거를 왜 뭐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SPA랑 반대되는 개념은 MPA라고 해요. 멀티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페이지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페이지 하나에서 다음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페이지가 하나가 이제 보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 페이지를 치워버리고 다른 페이지를 이제 불러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멀티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MPA를 기존의 웹에서는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SPA가 정말 많이 뜨고 있는데, SPA를 사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단일 페이지예요. 하나의 페이지가 있고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 콘텐츠들을 렌더링을 다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안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만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에 이동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원래 페이지 이동하면은 막 화면 깜빡이고 다시 불러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웹 말고 앱 쪽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앱과 같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해서 이제 웹 앱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일단은 SPA 프레임워크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리액트랑 Vue.js, AngularJS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SPA 프레임워크예요.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리액트를 할 거고, 실제로도 이 세 개 중에서는 리액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만큼 이제 생태계도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액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리액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SSR이랑 CSR이라는 개념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랑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만 봤을 때는 실제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용어만 봤을 때는 어떤 용어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존의 그 일반적인 웹페이지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을 해요. 말 그대로 그 HTML 파일을 다 가져오고 유저한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랑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그 필요한 페이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MPA에서 필요한 페이지만 불러오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CSR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모든 소스를 다 가져와요. 그냥 모든 페이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전부 가져오고, 그 가져온 것들에서 아까 SPA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페이지 하나에서 그 안에 있는 필요한 내용들만 다시 렌더링 해주는 그런 방식이 SPA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전부 가져오고 그 안에서 내용만 바꿔주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CSR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액트는 SPA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래서 리액트로 작성한 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CSR 모든 것들을 다 불러와서 그 안에서 다시 렌더링 해주는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두 개의 차이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좀 뭐 장단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CSR, 이제 리액트 SPA 프레임워크로 만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CSR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이 감소를 하고 사용자 경험 UX가 증가한다라는 장점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사용자 경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PA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넘어가는 리다이렉션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깜빡이고 이제 페이지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내는, 그러니까 좀 되게 뭔가 어디론가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콘텐츠만 렌더링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보던 걸 그대로 가져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바뀌니까 그걸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UX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래픽 감소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원래는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잡아먹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필요한 것들만 쏙쏙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CSR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색 엔진, 이제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SEO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뒤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넘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기존의 웹페이지인 MPA 방식에서 멀티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것들의 장점은 말 그대로 아까의 장단점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는 SEO 검색 엔진 최적화가 정말 잘 되고 이제 초기 로딩 속도가 빠르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리액트로 만든,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로딩을 할 때 좀 오래 걸려요. 되게 많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그 처음에 모든 소스들을 가져와 가지고 일단은 필요한 부분만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초기 로딩 속도가 좀 느리다는 편이죠. 근데 이제 S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필요한 페이지만 먼저 불러오기 때문에 초기 로딩 속도가 되게 빠르고, 대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때 또 같은 로딩 속도로 이제 뭔가를 불러오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의 장점이랑 반대로 이제 UX가 좀 불편하고, 페이지 이동할 때 화면이 깜빡이고, 이제 불필요한 템플릿도 중복해서 로딩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 어떤 한 페이지가 있는데 한 페이지에 헤더 부분이 있어요. 헤더 부분이 있을 때 그 헤더 부분은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어도 헤더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그런 페이지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CSR 같은 경우는 헤더 부분을 놔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이제 렌더링을 다시 해주면 되는데, 지금 SSR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이동을 할 때 불필요한 템플릿도 그냥 헤더도 한 번 더 가져오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한 번 더 가져오는 것 때문에 성능적으로 되게 불편하죠. 뭐 이런 것들이 SSR의 단점으로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고 저도 많이 헷갈렸던 게 SEO예요. SEO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는 이제 일단은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롤러가 크롤링을 할 때 그 크롤러 봇들이 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크롤러 봇들이 수집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어 자바스크립트로 위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원하는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비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 이제 그런 크롤러 봇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이제 검색 엔진에서 상위권에 가게 해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 빠른 속도, 그러니까 렌더링 UX랑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SEO를 포기하고 가져가는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SP를 사용을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싱글 페이지 어플링, 그러니까 리액트 같은 특성을 전부 다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CSR로 가져가면서 SSR의 장점을,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뭐 리액트는 이제 Next.js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Next.js에 대한 것들 공부해 보시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 보면은 이제 얘는 리액트랑 같은 그 장점도 다 가져갔는데 SEO까지 챙겼네.' 이런 식으로 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일단은 간단하게 SP랑 뭐 CSR, SS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리액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액트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처음에는 이제 UI 구축을 위한 라이브러리였어요. 근데 라이브러리로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이게 여러 개발자들이 그 리액트를 필요한 것들을 내부에서 구현을 하고 되게 많은 생태계, 그러니까 진짜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을 해 버려 가지고 이게 사실상 시작은 라이브러리였는데 이제 프레임워크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Vue.js 같은, 뷰는 그 SP 프레임워크인데 그건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개인 개발자가 만든 건데, 뷰 같은 경우는 되게 어 그런, 뭐라 하지? 임포트를 안 해요. 그러니까 뷰는 임포트 라이브러리를 원래 임포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뷰 자체적으로 쓰면 되는데, 리액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전부 다 리액트를 임포트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라이브러리로 시작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리액트의 특징이랑 이제 장단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음 일단은 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리액트랑 앵귤러랑 뷰가 사용되는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리액트가 확실히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앵귤러, 구글에서 만든 앵귤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아직까지는 앵귤러가 이제 좀 나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나 그 외에 지금 초기 기업이나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리액트를 사용을 하면서 리액트의 사용 비중이 정말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리액트의 장점을 지금 여섯 가지만 추려놨는데, 여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JSX 문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JSX 문법은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단방향 데이터 흐름, 버추얼 돔, 뭐 엄청난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은 좀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좀 적거든요. 근데 리액트는 진짜 검색을 하면 할수록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컴포넌트는 SP 프레임워크에 좀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컴포넌트랑 그다음에 프롭스 스테이트, 이제 프롭스 스테이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단방향 데이터 흐름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JSX 문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JSX 문법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확장된 문법이에요. 근데 XML과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JSX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어 정의로는 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전 코드가 번들링 되는 과정에서 바벨을 사용해서 일반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코드로 변환된다 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HTML 태그를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여러분들 퓨어로 그냥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만 코딩을 했을 때 그 자바스크립트의 뭐 쿼리 셀렉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변경을 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create 엘리먼트 뭐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태그를 추가를 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 리액트를 임포트 해 주시고 뭐 함수에 지금 상수로 그
스트링의 상수를 만들었어요. name이라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return에다가 그냥 태그 사용했죠. HTML 태그를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되게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 파일 안에서 HTML이랑 이따가 또 CSS도 알려드릴 거고 자바스크립트, HTML, CSS 뭐 전부 다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JSX 문법이 그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진짜 정말 편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제 컴포넌트 쪽부터는 그 혜원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공유 제가 할까요?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풀게요. 네. 네, 화면 보이실까요? 아이고.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일단 컴포넌트 설명을 할게요. 컴포넌트는 동일 코드가 반복되는 부분을 하나의 단위로 만든 건데요. 여기 보면 페이지 A랑 페이지 B가 있을 때 헤더 컴포넌트, 컴포넌트 A부터 이렇게 지금 세 개가 동일한 부분인데 HTML 같은 경우에는 다 같아도 이렇게 따로따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리액트에서는 한 번만 작성을 해주면 그것을 호출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A에서 작성을 하려면 헤더 컴포넌트 A 부터가 이미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호출을 하고 컴포넌트 B만 따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페이지 B도 이 세 개를 다시 호출을 해서 C랑 D만 다시 따로 작성을 해주시면 같은 코드를 재사용하면서 편리하게 좀 더 코드를 짜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롭스인데요. 프롭스는 우리가 어떤 값을 다른 컴포넌트에게 전달해줘야 될 때 프롭스를 사용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약간 함수의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스테이트인데 스테이트는 프롭스처럼 앱 컴포넌트의 렌더링 결과물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객체예요. 어떻게 보면 프롭스랑 스테이트가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롭스는 여기 적힌 것처럼 함수 매개 변수로 다른 컴포넌트에 전달이 되는 거고 스테이트는 함수 내에 선언된 변수처럼 컴포넌트 내에서 관리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우터인데 라우터는 사용자가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지를 재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만을 불러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링크랑 라우트는 같이 쓰는 한 쌍으로 사용이 되는데 링크는 이동한 경로를 지정해주는 태그이고 라우트는 현재 주소창의 경로와 매치될 경우 보여줄 컴포넌트를 지정하는 태그입니다. 링크 태그에서 to는 이동할 경로를 지정하는 애고 라우트는 패스에 매치시킬 경로를 지정을 하고 컴포넌트에는 매칭되었을 때 보여줄 컴포넌트를 할당하시면 돼요. 여기서 적혀있는 코드를 보면 현재 주소창의 경로가 조인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미리 작성이 되어 있는 이 조인이라는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라우터에서 파라미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은 큐어리 스트링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송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헬로 뒤에 물음표를 사용해서 id는 react and 어서는 매매매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하면 헬로우에서 패스는 그냥 헬로우라고 지정을 하면 여기 주소창에는 아까 지정한 대로 값이 이렇게 보내져 있지만 헬로우라는 그 파일에서 값을 어떻게 잘 바꿔주면 제가 원하는 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냥 그대로 호출한 값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치예요. 매치는 패스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전송하는 건데 키랑 밸류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라우트 패스에는 헬로우만 적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헬로우 다음에 키값도 따로 지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링크에서 키값에 밸류 하나 이런 식으로 맞춰서 헬로 뒤에 밸류 1, 밸류 2 이런 식으로 써주면 주소창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지금 이거는 밸류 1 값만 호출하고 밸류 2 값을 따로따로 호출해서 이렇게 각자 쓰고 싶은 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는 스택에 현재까지 이동한 URL 경로들이 담겨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length, 뭐 location, push, replace, go back, go forward, block 다들 쓸 수 있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push였고 아마 push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다음은 CSS인데 CSS는 그 꾸미는 방법, 리액트를 꾸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인라인 스타일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내에서 CSS까지 같이 작성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그리고 CSS 스타일 이거는 HTML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CSS 스타일시트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고 그것을 JS 파일에 호출해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클래스넷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사실 제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건데 JS 코드 내부에서 스타일을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태그 이름이 스타일드 이름으로 같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걸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미리 제가 조금 작성을 해놨어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 우선은 프롭스부터 볼게요. 제가 만든 거는 지금 로그인 화면이랑 가입하기를 눌렀을 때 이게 지금 비슷해 보이지만 그 회원가입 화면이에요. 회원가입 화면인데 지금 아까랑 다르게 아까랑 똑같이 로그인이라고 버튼 표시가 똑같잖아요. 이름이. 이거를 프롭스로 해결을 할 거예요. 잠시만요. 네, 이걸로 바꿀 건데 우선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미리 컴포넌트를 이렇게 3개 그리고 페이지들도 작성을 해놨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 로그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로그인이라고 지금 버튼이 생기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를 프롭스를 줘서 해결을 할 거예요. 로그인 대신에 호출할 때 부르는 이름으로. 여기서 뭐 네임으로 주면 여기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 박스를 바꿨기 때문에 박스에 프롭스를 줬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 박스에 네임을 로그인 그리고 조인에서는 회원가입이라고 주시면 여기 회원가입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회원가입 보이고 여기는 로그인. 이렇게 버튼이 하나로 이미 정의가 돼 있지만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고 이번에는 지금 여기 계정이 없으신가요? 하고 가입하기가 되어 있는데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로그인하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라우터를 써서 해결을 해볼게요. 우선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여기 제가 이미 작성했나요? 라우트는? 그러면 여기서 링크 로그인하기의 페이지가 아이고, 로그인하기 페이지에서 그냥 여기에 슬래시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페이지에 이동할 때 그냥 이렇게 슬래시만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가입하기로 이동했을 때 이거 잠시만요. 뭔가 잘못됐는데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이거 왜 밑에가 이렇게 돼 있지? 아, 뭔가. 아, 제가 여기다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작성을 했네요. 이렇게 하면 가입되기 페이지가 왜 이러지? 조인 페이지가 안 가는데? 응. 뭔가 제 뜻대로 안 되네요. 혹시 이거 왜 이러지? 혹시 코드 혹시 로그인 페이지 쪽 코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디요? 딱 로그인 페이지 쪽. 여기요. 조인. 조인. 맞겠는데? 뭐가 이상한 데서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아이, 뭔가 지금 가입하기를 눌러도 그대로 있어서 그럼 그거 잠깐 해결하시는 동안 제가 다른 거 좀 네. 하고 있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럼 공유를 공유 풀까요, 잠깐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저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먼저 하고. 잘 보이시나요? 리액트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웹스톰을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리액트를 할 때는 뭘로 해주면 되냐? 일단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웹스톰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리액트라고, 지금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웹스톰에서는 원래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그걸 실행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디렉토리에다가 작성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웹스톰에서는 이거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만들었을 때 그거를 실행을 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샘플 코드를 뭐라 하지? 방금 했던 것처럼 웹스톰에서 리액트를 만들었을 때 지금 딱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오고, 이걸 스타트하는 방법은 뭐 npm 스타트를 하셔도 되고, 보통은 이제 양 스타트를 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하면은, 제가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페이지가 로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별게 많이 없어가지고 로딩이 좀 빨리 된 편인데, 원래는 되게 좀 양이 많은 것들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리액트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건데, 이거는 잠깐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들 이거를 싹 지워버리면은 아마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div를 작성을 만약에 해주고, div 작성을 div
div 안녕하세요를 만약에 해주면은 네,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왜 가운데에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CSS에서 맵 전체에다가 바디에다가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게 센터를 맞춰놨죠. 이걸 지우면은 아마 왼쪽으로 빠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보시면은 페이지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라우터를 사용을 하면 아까 혜원이가 보여줬던 코드에서는 그걸 눌렀을 때 다른 컨텐츠들은 바뀌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컨텐츠만 바뀌는 거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리액트는 좀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렌더링이 돼서 그 안에 있는 UX를 좀 챙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통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하냐, 뭐 페이지. 제가 대충 리액트에 대한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컴포넌트스로 하죠. 페이지스로 보통. 그래서 됐다. 컴포넌트스 페이지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제 JS 파일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결론은 이제 index.html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쭉쭉쭉 써 있죠.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div id는 루트고 혹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조금씩 끊기나요? 전 자꾸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떠가지고 끊기면은 일단 진행하도록 방금 할게요. 끊겼어요. 방금 끊겼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 div 루트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인덱스 HTML 그 아까 전에 분명 말씀했을 때 HTML을 사용하지 않고 JSX 문법을 사용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있나요? 근데 보시면은 이 div 하나에다가 이제 이 인덱스 HTML 이게 단일 페이지인 거예요. 이 페이지 안에 이 div에 이제 새로 씌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루트를 따라가면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index.js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가상돔이라는 그게 나오는데 가상돔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돔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는 하나의 그러니까 단계가 두 가지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띄워주면 바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그 사람들이 보는 가시적으로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곳으로 이렇게 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리액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버추얼 돔이라고 가상돔이 있어요. 그 가상돔으로 불러와요. 그리고 불러오고 이 가상돔을 보여주는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를 버추얼 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리액트 돔으로 렌더를 해준다. 어디로 뭘 렌더를 할 거냐면은 앱을 렌더할 건데 어디다가 보낼 거냐면은 이제 루트. 아까 이 루트가 어디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index HTML에 이 div 루트 여기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이 페이지만을 보여주는 건데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이 div 안에다가 넣어서 렌더링을 해준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index.js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얘는 뭘 보여줄 거냐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여기 앱.js가 있죠. 여기 앱.js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냐면은 index.js나 앱.js에서 이제 라우터 단을 관리를 해줘요. 라우터 단을 따로 해가지고 그 라우터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보여지는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뒤에 있는 파람 값, 그러니까 URI 값, 그 URL 값에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가 다시 다른 식으로 렌더링 되는 것들을 작성을 해주고, 그 페이지들은 페이지스라는 것, 이 폴더에다가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금 만약에 아까 보였던 뭐 로그인 JS가 있겠죠. 뭐 로그인 페이지가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을 작성을 하진 않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그냥 구조만 보여드리려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사인업. 아, 아, 잠깐만요. 뭐 사인업 JS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회원가입일 거고 이건 뭐 로그인 페이지겠죠. 그다음에 뭐
메인 페이지는 보통 index.js를 사용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페이지들을 만약에 만들면은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에 뭐 가장 큰 컴포넌트로 뭐 헤더 컴포넌트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fu터 컴포넌트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박스라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박스를 3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박스 2, 박스 3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제 로그인이랑 사인업에 그냥 제가 코드 작성하려고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코드 잘 안 보이시죠 지금? 만약에 헤더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푸터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로그인 페이지는 박스 1이랑 박스 2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인업 페이지에는 뭐 헤더가 있고 뭐 박스 1이랑 박스 3 그다음에 푸터를 사용을 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헤더랑 푸터는 다 빼요. 여기서 헤더랑 푸터는 다 빼고 얘네를 불러오는 페이지를 불러오는 뭐 앱.js나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헤더랑 푸터를 넣어주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통된 것들을 다 제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같은 요소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변경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리액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액트를 사용을 해서 만약에 페이지를 띄워주게 된다면은 한번 봐볼까요? 이게 아까 제가 띄운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하면은 되게 텅텅 비었죠, 뭐가. 이런 것처럼 되게 그 실제로 가져왔을 때 이게 해당 페이지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크롤러봇이 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론적으로는 이 리액트에서 SEO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Next.js라는 거고 그 Next.js에는 원래 React.js가 사용하는 CSR 방식 플러스 SSR 방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런 프레임워크가 Next.j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일단은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리액트에 대한 문법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JSX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아까 혜원이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다른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오래 걸리죠. 되게 페이지 아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JS 파일 몇 개 좀 늘어났다고 해서 좀 로딩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시면 되게 오래 걸렸죠. 지금 이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스타일 컴포넌트 예시 한번 만든 건데 끊기네. 스타일 컴포넌트 예시를 만든 건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앱.js에 그냥 로그인 페이지 하나만 이렇게 불러오는 건데 로그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버튼은 컴포넌트에 있는 게 지금 버튼이죠. 그리고 버튼 한번 들어가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스타일드 컴포넌트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그 JS 파일 내에서 상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뒤에 이 div는 이제 어떤 태그를 사용할 거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이렇게 그 안에 이제 CSS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은 버튼 컨테이너를 이제 이 상수로 만들었잖아요. 컨스트로. 그럼 상수 만든 것들을 JSX 문법 내에서 태그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프롭스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프롭스는 어디서 봤냐? 이 로그인 페이지
제가 아까 말했던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 버튼 컴포넌트를 불러왔잖아요. 그럼 이 버튼 컴포넌트를 불러온 데에다가 프롭스 이름을 쓰고 그 안에다가 넣어주고 싶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런 버튼 컴포넌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 버튼을 만약에 여기다가 로그인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텍스트를, 그러면 이게 로그인으로 바뀌겠죠. 네, 이런 식으로 로그인으로 바꾸기.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 하나의 페이지에서 이런 박스를 되게 여러 개를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프롭스 값만 바꿔서 전달을 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리액트의 특징으로 단방향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는데, 그게 프롭스 개념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롭스로 이렇게 버튼, 그러니까 로그인 페이지에서 버튼으로 값을 전달을 해 주는 건 가능은 한데, 이 버튼 컴포넌트에서 로그인 페이지로 값을 올려보낼 수는 없다. 이게 그 아까 말한 단방향 통신의 특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리액트 간단하게 저희가 보여드렸고, 혹시 혜원 아까 그 문제 해결됐나요? 네. 그러면은 제 혜원이가 그거 실수였어요. 보여주는 걸로 네. 하고 저희는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우선 제가 아까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제외했었는데, 이거를 제외해서 생긴 문제였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같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빼면 원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모습이, 제가 잠시만요. 원래 제가 보여드리려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 exect를 쓰지 않으면 홈이랑 about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호출돼요. 원래 기본이 홈인데 about을 호출했을 때 about만 표시되게 해야 되는데, exect를 쓰지 않으면 홈이랑 about이 같이 출력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제거를 했었는데, 제가 제거한 걸 까먹고 이게 같은 곳에 위치해서 오류가 난지 모르고 계속 헤맸던, 네, 그래서 로그인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아까 링크 2 써서 제대로 되고, 네, 제대로 되고, 여기 아까 썼던 거, 네, 이거 제대로 되고, 이거 써야 된다는 거 알았고, 그러면 제가 원래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보여드리려 했는데 선우 오빠가 아까 보여줘서 저는 그냥 유저 그 스테이트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누르면, 제가 전에 저도 과제 때 만들어놨던 거였는데, 여기서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유저, 셋 유저, 스테이트랑 같은 건데, 스테이트처럼 한 개만 쓸 때, 안에 변수가 한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만 써도 되고, 여러 개 쓸 때는 중괄호 같이 이용해서 안에 여러 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같이 변하는 게 같이 보여질 때도 이 스테이트를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변하는 거를 콘솔 창에도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만약에 안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한 변수를 호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유저기 때문에 유저.점 유저 아이디로 할까요? 아이디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 변했을 때 계속 출력되는 게 보이죠? 네,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들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트도 되게 쓸 수 있고, set 유저에서 뭐 값들을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손 오빠가 이걸 충분히 보여줘서 딱히 다른 거 안 해도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네네. 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일단은 녹화 중지하도록 할게요.